네, 안녕하세요. 펑션베이 이정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와이어 모델링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동력학 모델링을 수행하다 보면 와이어를 통한 동력 전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와이어 모델링을 위해서 플렉시블 바디를 이용한다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General Constraint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General Constraint를 이용해서 와이어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모델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제 와이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델링 요소인 General Constraint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력학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바디와 조인트죠. 여기서 조인트는 다른 말로 컨스트레인트라고도 합니다. 즉 구속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러 가지 수학식을 통해 자유도끼리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회전 조인트나 변기 조인트의 경우 각 자유도에 대한 구속식을 미리 정해두고 사용자가 조인트를 생성할 때마다 이 구속식을 다시 추출하여 운동 방식과 함께 구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구속식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진자 모델은 피벗점에서 병진 자유도가 구속이 되죠. 보시는 수학식은 물체 운동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고요. 그리고 피벗 위치에서의 구속식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 식은 진자의 중심 위치인 X점으로부터 피벗 위치까지 벡터 연산을 수행하는데 그 벡터 연산의 값이 0이 되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과 구속 방정식을 이렇게 미분 대수 방정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에 선형 대수학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되면 가속도로 계산하게 되죠. 운동 방식을 풀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다물체 동력학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eneral Constraint는 무엇일까요? 단어 의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조인트는 이 이미 수식을 미리 정해주고 그 정해진 수식의 유저가 조인트를 생성할 때마다 재사용되는 거죠. 반면에 General Constraint는 사용자가 직접 구속식을 구성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리커다인 내부에서는 이 구속식에 대한 자코비안을 계산할 때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계산 방법이 느려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유도가 높겠죠. 보시는 예제는 바디 1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병진 이동하고 있고요. 바디 2를 바디 1이 움직이는 트랜슬레이션의 변이에 대해서 바디 2가 횡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인트를 구속하고 싶을 때 만드는 방법을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수식적으로 익스프레션을 보시면은 델타 1이 델타 2와 같다. 즉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는 0이다. 익스프레션은 이 델타 2와 델타 1이 뺐을 때 제로가 되는 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 식을 이 익스프레션과 함께 제너럴라이즈 컨스트레인트로 구성하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석을 할 때 왼쪽 바디가 버티컬로 움직일 때 횡방향으로 바디 2가 구속이 되어 조인트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속식은 여러분이 이미 리커다인 요소의 조인트 요소인 커플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요소고요. 반면에 좀 더 복잡하거나 유저가 임의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커플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General Constraint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eneral Constraint를 이용하는 또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을 두 개를 이용하고 속도, 위치, 가속도 모두를 사용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바디가 3개가 있는데요. Q1의 위치가 모션으로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Q2는 Q1의 속도와 위치를 속도로 바꿔서 Q1의 위치만큼 Q2의 속도가 발생하고 또 Q2의 속도만큼 Q3가 가속도가 발생하도록
하는 구속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수식과 같이 만들 수 있고요. expression을 정의하고 general constraint를 생성한 다음에 해석을 수행하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바디 3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의 바디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3개 모두 일치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General Constraint는 위치뿐만 아니라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구속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eneral Constraint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는 매달린 진자입니다. 일종의 와이어링 모델링이죠. 이후에도 와이어링 모델링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바디 1과 바디 2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바디 1은 바디 이 절벽 쪽이죠. X방향으로 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 상황에 되면은 이 만약에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줄이라고 치면은 L1과 L2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전제가 되면은 L2가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때 보통 진자는 주파수가 길이의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이때 리커다인 모델에서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이 진자 모델을 구성해 놓고 이 바디 1을 움직일 때 바디 2의 위치가, 그러니까 길이의 함수가 바뀌면서 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해 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익스프레션을 구성해서 제너럴 컨스트레인트 구성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바디 1의 모션은 1초 동안 20초 후에 1초 동안 800mm 앞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어요. 네,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자, 바디 1이 가만히 있다가 20초 뒤에 앞으로 쭉 이동하게 되고요. 이동함에 따라 L2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길이가 늘어나면은 주파수가 느려집니다. 자, 그 진자에 대한 주파수 수식은 여기 보시는 이론식과 같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리커다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주파수를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거의 일치하는 주파수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만들어졌죠. 네, 이번 예제는 서스펜션 모델입니다. 서스펜션 모델은 여러 개의 링크와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선형적 변이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구학적 모델의 거동을 아주 간단하게 치콘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자유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원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바퀴를 아래로 위로 이동시킬 때 너클바디가 자유롭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출력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출력한 것입니다. 바퀴를 아래 위로 이렇게 업, 자운스와 리바운드를 수행했을 때 X 방향 변이, Y 방향 변이, 그리고 A 앵글 X, 즉 롤 변이, 그다음 피치 변이, 요우 변이, 총 5가지. 즉 휠 입장에서는 버티컬 자유도를 내가 주게 되면은 나머지 방향으로 어떤 자유도를 가지는가를 그래프로 출력한 거죠. 자, 이 출력한 그래프를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여 구속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Z의 변이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생성시켰을 때 그 수식이 제로가 된다고 구성해 주면은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모델은 링크를 모두 제거하고요.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각 방향의 자유도, 즉 버티컬 Z 방향의 병진 방향의 병진 방향은 모션으로 입력하게 되고, 나머지 X, Y, Z, XY 그리고 롤, 피치, 요 5개의 자유도를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두 모델의 해석 결과를 한번 보시죠. 완전히 일치하는 거동을 나타내게 되죠. 이처럼 내가 원하는 자유도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모델을 구성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의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한 모델을 가져왔어요. 보시는 메커니즘은 노틸러스 기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특이한 메커니즘이죠.
비선형 기어비로 작동하는 기어입니다. 이 기어를 여러 개 연결해서 쓰시게 되면은 거의 끝단에서는 무한대 회전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기어죠. 기어비는 보이는 수식과 같습니다. 예, 수식은 헬릭스 로테이션 가는 골뱅이처럼 생긴 이 커브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 반경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그 세타에 대해서 점점 반경이 늘어나도록 하는 지오메트리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지오메트리마다 이빨이 동일한 모듈을 가진 이빨을 쭉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래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컨택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택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터는 계속 등속도로 회전하지만 커플러의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컨택으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현명하게 제너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아까 앞서 컨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어비를 각도에 대한 어떤 기어 비율로 그래프를 뽑을 수 있고요. 이 뽑은 그래프를 피팅을 통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수식에 대한 값을 기어비로 적용해서 제너럴 컨스트레인트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든 수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컨택을 해석한 결과와 지금 저널 컨스트레인트 이용한 결과 거의 동일하게 아주 잘 해석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예제는 도르래 모델입니다. 예, 와이어링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이후에 보시는 와이어링 모델링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도르래 모델링과 동일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이어 모델링에 사용하는 제너럴 컨스트레인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와이어와 두 번째, 그러니까 와이어가 첫 번째 풀리와 두 번째 풀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에 대한 조건이죠. 즉, 첫 번째 풀리와 두 번째 풀리 사이에, 첫 번째 풀리와 두 번째 풀리 사이에 서로 줄이 감기게 되는데요. 감기는 그 줄의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풀리와 풀리 사이에 센터점, 이루는 모양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당겨진 상태, 즉 팽팽한 줄의 조건에서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풀리의 개수와 풀리가 감기는 줄마다 하나씩 구속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줄의 길이에 대한 구속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리가 총 4개이고요. 그 4개 풀리를 감겨 있는 줄의 길이는 감긴 길이와 감기에서 이탈한 이탈 위치까지의 길이의 총 합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속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조건은 여기 가운데 있는 풀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50mm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이동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줄의 길이는 상수로, 컨스탄트로 유지가 되고, 마지막에 매달린 이 바디는 완전히 프리바디입니다.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줄에 의해 매달린 효과만 나타나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동영상이 해석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와이어링 시스템의 거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석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 풀리를 만들면서 만들 때 제너럴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나온 수식이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지만은 어떻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너럴 컨스트레인트 이용한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와이어링 모델링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링이 필요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크레인 호이스트 시스템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주로 도로래들이 연결되죠. 두 번째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동작을 이용하는 로봇 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블을 이용한 작동인데, 대부분 이제 스캐너 같은 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있죠. 1번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두꺼운 와이어를 이제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평형입니다. 이거는 조선소에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선체를 와이어링을 통해 연결해 놓고 그걸 들어 올릴 때 중간에서 각 그 블럭에 작용하는 브라켓들의 힘이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고요. 그리고 오른쪽 케이블 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송 로봇이죠. 이송 로봇인데 굉장히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킬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와이어링 로봇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어링을 통해서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걸 진짜로 FE 바디, FE 빔 같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계산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G콘을 이용한 해석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제는 거중기입니다. 거중기는 조선시대 정조 때 정약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동식 기중기인데요. 아마 국사시간 쪽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그런 모델이죠. 불행히도 이 거중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라든지 그다음 작동법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여기에 사용된 그 방법이 도르래다 보니까 이제 와이어링 모델링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보기보다 거중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장치고요. 조립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아주 현명한 메커니즘 기계입니다. 그 구조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본체와 상유량, 하유량, 중유량, 그리고 물체, 그리고 여러 가지 도르래와 대환륜을 통해서 이렇게 줄이 쭉 연결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좀 더 상세히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거중기는 이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대환륜을 지나서 한 번 내지는 여러 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감긴 다음에 위에 상유량에 있는 풀리 도르래를 지나서 하유량에 있는 도르래 이렇게 얼기설기를 두 번 지난 다음에 다시 상유량 중간에 묶이게 됩니다. 즉 와이어는 두 개의 갈래의 패스를 가지게 되죠. 좌 하나, 우 하나. 그래서 오른쪽 도르래를 돌리면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 도르래를 올리면 왼쪽이 올라가는 이런 독립적인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중기 시스템입니다. 자, 도르래를 아까 Generalized Constraint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고요. 각도 조건이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기울어지는 각도 조건인데 각도 조건과 전체 길이에 대한 구속 조건을 입력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General Constraint를 풀리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중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F플렉스 빔을 이용해서 와이어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풀리와 와이어 사이의 컨택을 다 입력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잡이 부분에서 감기는 동작을 이용해서 와이어 풀리가 쭉 당겨지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거고요. 오른쪽 모델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G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동작은 동일하게 입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 조인트 리액션 폴스들이 거의 두 모델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F플렉스 와이어링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2500초, 반면에 G코 모델링 같은 경우 68초 걸렸죠. 총 40배 가량 굉장히 빠른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 속도를 보여주고요. 결과도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앞서 해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해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감는 힘이 이제 레버를 감는 데 필요한 힘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레버를 감는 몇 바퀴를 감았는지의 모션에 대한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이드 컨택 폴스인데 이건 소거라는 양쪽에 있는 요 감는 메커니즘의 부품이 이 메인 프레임에 기대어 있는데요. 그때 접촉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비교한 거고요. 사이드 와인드 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어에 붙어 있는 대활륜이라든지 레버라든지 이런 조인트가 붙어 있는 쪽에 발생하는 리액션 폴스를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컨택이나 F플렉스 바디로 한 경우에 조금 더 하중이 더 크게 나오죠. 이는 컨택을 이용해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풀리들이 이동한 회전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마찰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더 힘이 더 소요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그 컨택으로 풀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컨택 노이즈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예제는 이퀄라이저예요. 이 이퀄라이저 장치는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서 매우 무거운 선박 블럭을 들어 올리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 들어 올릴 때 이퀄라이저는 여러 개의 움직 도르래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박 블로가 연결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퀄라이저고요. 전체 크레인이 이퀄라이저를 여러 개 들고 있죠. 이퀄라이저에 연결되는 선박의 그 브라켓이라고 하죠. 선박 부품의 연결점에서는 하중이 한 군데로 집중되면 큰일 납니다.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와이어에 연결되는 작용하는 장력이 최대한 일정하게, 그래서 브라켓 부품에 작용하는 힘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퀄라이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그냥 모델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이퀄라이저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수행해 봤고, 그 결과를 논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네, 이퀄라이저에 대한 리커다인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퀄라이저는 상부에 6개의 롤러와 하부에 5개의 롤러가 있고 각각이 이렇게 와이어링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G콘의 수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는 조건과 길이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예, 올라가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나는 하중의 레벨은 논문과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만들어지는 그 롤러의 위치 또한 논문과 일치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예는 바지선 모형에서 사용된 와이어링 모델을 구현한 것입니다. 예, 바지선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모형이죠. 모형이고 뒤쪽에 구동 장치인 모터가 있고 예, 풀리를 지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으로 물체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때 이제 구동 장치는 뒷면에 있고 뒤쪽에 있고 쭉 와이어가 이 물체까지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실제 제품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에 띄워서 실험도 했고요. 그 실험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코릴레이션도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와이어 전체를 줄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Generalized Constraint를 이용해서 와이어링을 구성했고요. 그 수식은 이미 말씀드린 Generalized Constraint 풀리 구성 방식과 동일하게 각도 조건과 길이 조건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는 좌우 모터를 초당 60mm/s로 이렇게 감아서 또는 풀어서 처음에는 풀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닿는 거죠. 물체가 바닥에 닿으니까 줄에 힘이 안 걸리니까 선체가 앞으로 들어 올려지고요. 다시 감으면은 선체가 앞으로 내려간 다음에 물체를 쭉 들어 올려서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 섬체의 롤 피치, 그 다음에 작동하는 하중,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하나는 실험이고 하나는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보시다시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동영상에서 보시면 물은 파티콕스를 이용해서 입자법을 이용해서 물 위에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해석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입자법을 이용해서 부유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보기 별로 예뻐 보이진 않죠. 두 번째 실험 및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좌우 속도를 다르게 해서 풀리를 풀고 감기는 해석을 케이스를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 결과 그래프로 보시면은 선체가 롤과 피치 둘 다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감는 속도나 변이, 그 다음에 하중도 비슷한 레벨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실험하고 잘 맞아 떨어지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부유하고 있는 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좌우로 좀 흔들리는데요. 이때만 해도 부유체 해석에 대한 어떤 스테빌리티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리커라인에서 보연시, 부력에 대한 계산 방식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법을 쓰면 좀 더 정확한 영상을 또는 해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General Constraint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General Constraint를 이용하는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와이어링 방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General Constraint는 사용자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매우 자유롭게 구성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석 방법 및 영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요. 해석 효율도 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콘을 이용해서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커다인 이용해서 많은 해석을 수행해 보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